67번 한번 보시면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 중에 옳은 것. 단 모든 초기 값은 0으로 한대요. 그럼 회로도 신호 흐름 선도를 줬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마디입니다. 그래서 마디가 5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쪽이 들어가는 거 입력 RS라고 줬네. 뒤쪽에 나오는 건데 출력 CS라고 줬어요. 그리고 마디와 마디를 이어주는 게 가지인데 다 오른쪽으로 돼 있어. 그리고 첫 번째 가지의 값이 1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지의 값이 S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분의 1. 끝에가 1이랍니다. 그래서 밑에서 되돌아가는 게 두 개 있네.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 다음 또 하나 되돌아가는 게 또 하나 있네요. 요게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럼 일단은 이 신호 흐름 선도를 가지고 전달함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전달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예요. 그거는 이제 신호 흐름 선도 구할 때 미죠. 1 마이너스 하기 시그마의 루프 2도. 그 다음에 분자는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2듭니다. 항상 요거 이제 써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시그마는 다 더해라는 얘기에서 루프 이득을 구해서 다 더하는 거고요. 전향 경로 이득을 구해서 다 더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거지.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요.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 회로를 잡아서 그 안에 가지를 다 곱한 겁니다. 그럼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하나, 두 개 있어. 그럼 여기서 페루프로 잡습니다. 오른쪽에서 밑으로 뺑 돌아가는 거 하나. 그다음 여기서 이제 되돌립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 그래서 페루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지가 요 두 개잖아요.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우리 곱셈하면 S분의 3이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쓰시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가 될 거고요. 하나, 둘, 세 개 다 곱해버리면 S제곱분의 2네. 그럼 인자는 분모는 다 구했어요. 더 이상의 페르풀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전향 경로 찾는 거예요. 전향 경로 이득은요. 입력 R에서 시작을 해서 출력 C로 동의 진행 방향 가지고 있는 가지의 곱이야. 그럼 R에서 C로 갈 수 있는 화살표 똑같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직선되고 가는 게.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다 곱해버리면요. 분모 곱하면 S제곱이지. 분자는 1이네. 그럼 이제 분수에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 S의 2승을 없애버려. 그럼 분자에다 S제곱 곱하고요. 분모에다가 S제곱 똑같은 거 곱하면 약분되면 없어질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니 거로 하기를 미줄. 우리 곱하면 S의 2승 약분되니까 1만 남겠네. S의 2승에다 1 곱하면 S 2승이지. 플러스 가운데다 곱하면 3S 나온다. 플러스 맨 끝에 보면 S제곱은 약분되니까 2만 남아. 그 다음에 분수 두 개가 요거와 요게 같은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럼 CS에다 요거 곱하면 S제곱의 CS 플러스 여기다도 곱해야 되니까 3S의 CS 플러스 2에다도 곱해야 되니까 2의 CS 이 거로. 그럼 분자에다 저 분모 거꾸로 곱하는 거니까 RS. 그럼 요거 이제 라플라스 변환식으로 쓴 거고요. 이걸 뭘로 바꾸라고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그럼 역변환시키면 됩니다. S의 2승이라는 얘기는 두 번 미분했던 걸 라플라스 한 거여서 두 번 미분시키면 돼. DT 자승분의 D 자승의 CT입니다. 플러스 3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S의 1승이잖아요. 그럼 한 번 미분된다고 해요. 그래서 DT분의 DCT입니다. 플러스 2는 상수고요. 여기는 S 곱해진 게 없으니까 미분 안 하면 돼요. 그냥 CT. 이것도 이제 S가 곱해진 게 없잖아요. 그럼 미분 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IT.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구하는 문제를 주로 많이 내는데 그걸 다시 역변환 시켜라 그랬으니까 역변환 하시면 돼서 S의 2승이면 2번 미분, S의 1승이면 1번 미분, S가 안 곱해져 있으면 미분 안 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69번 보시면 돼요. 69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적분 시간이 4세크래요. 적분 시간은 TI라고 할게요. 4초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 감독을 했으니까 KP네. 얼마로 줬냐면 4랍니다. 그때 비례 적분 동작하는 제어 요소에서 비례 적분이니까 PI라는 얘기입니다.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의 동작 신호 ZT가 뭘로 주어져 있냐면 ET라고 돼 있대요. 그때 주어졌을 때 이 제어 요소의 조작량이 뭐냐? 조작량은 YT라고 할게요. 이게 얼마냐? 동작 신호는 집어넣은 거니까 입력이고요. 조작되는 게 나오는 거니까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출력 구하는 거니까 YS.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네요. 그럼 GS에 ZS지.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전달함수 먼저 구합니다. 그럼 비례 적분 동작에 대한 전달함수는요. 비례 감독 KP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하기를 밑줄 T IS분의 1입니다. 가로 닫고. 그럼 KP라는 게 얼마 줬냐면 4. 가로 열고 1 플러스 밑줄. 적분 시간 4로 줬네요. 그럼 4S분의 1이지. 가로 닫고. 그럼 요거 한 번 더 쓰면 둘이 곱하면 4죠. 플러스 둘이 곱하면 4 약분되니까 S분의 1이야. 그럼 이제 전달 함수는 이제 구했고요. 그럼 두 번째. 동작 신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식을 구합니다. 그럼 2는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t는 단위 램프 함수니까 라플라스 하면 s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네. s제곱분의 2. 그럼 구했어.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집어넣은 gs라는 것은 가로 열고 4 플러스 s분의 1이죠. 곱하기 s제곱분의 2. 그럼 둘이 다시 곱해주면 둘이 곱해주면요. s제곱분의 8이 될 거고요. 플러스 둘이 곱하면 s 3승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역변환하는 거예요. yt. 그럼 요 y 8이라는 건 8 곱하기 1과 같은 거니까 s제곱분의 1은 단위 램프 함수 t를 앞으로 한 거니까 파이t입니다. 플러스 요거는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t의 2승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나온다. 요걸 라플라스 하면 요거 나와서 둘이 덧셈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돼서 파이t에 플러스 t제곱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거 답 1번에 가 있네요. 이것도 그렇게 뭐 쉬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 되셨고, 그 다음 이제 71번. 이산 시스템이래요. 이 시스템에 대한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산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불연속 제어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불연속 제어 또는 이산 시스템을 안정 판별할 때는 뭐 이용하냐면 Z평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럼 Z평면에서 안정 판별하는 방법은요. 열십자 그리시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린다. 원점에서 1, 반대편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반지름 1인 단위원을 그렸을 때 이 단위원 안쪽에 특성 방식의 근이 들어가 있으면 안정이야.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의 근 S가 극점인데 그게 외부, 단위원 외부에 있으면 이거는 불안정.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방식의 근이 단위원, 원주상에 이게 걸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잖아. 그때 중간에 낀 거는 임계입니다. 그래서 단위원 안쪽이면 안정, 단위원 바깥쪽이면 불안정, 단위원에 걸쳐져 있으면 임계입니다. 숫자로 한번 본다면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쪽이면 안쪽이야. 내적. 그러면 안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Z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쪽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외불안. 그래서 외점이. 그때는 바깥쪽이니까 불안정. 그 다음에 이제 Z의 절대값이 1인 지점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임계. 그러니까 이제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 걸쳐져 있으면 임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번이나 2번은 관계없어요. 음의 반평면, 양의 반평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반평면을 이용하는 S평면 이용하는 거예요. 저건 연속제역에서 쓰는 거고요. Z평면, 불연속제역이니까 Z평면이어서 3번에 보시면 Z평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3번이 답이에요. 4번은 잘못됐죠. 단위원 외부에 있으면 안정한 게 아니고 외부는 불안정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번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전달함수 그랬어요. 그럼 전달함수는 GS인데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B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줬냐면 미줄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하기를 25분의 25래요. 그때 제어 시스템에 대한 감쇄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감쇄 진동 주파수 오메가 D를 물어봤어. 그럼 일단은 문제상에서 주어진 게 분모가 2차 방정이 되어 있으면 2차 제역에 대한 전달 함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 S의 1승, 1차 앞에는 항상 뭐 붙어 있어야 되냐면요. 2, 데이터의 오메가 n이라는 게 있어야 돼. 맨 끝에 상수, S가 아무튼 상수는 오메가 n의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틀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때 첫 번째, 고유진동 각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오메가 n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오메가 n 제곱이 25래요. 그럼 오메가 n은 제곱에서 25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5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뭐 고유진동 각주파수 물어보면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 제동비를 구합니다. 다른 말로는 감쇄비. 뭐 같은 거예요. 그럼 요 1차 앞에가 데이터의 오메가 n이야. 그게 얼마 있냐면 6조 답니다. 그럼 제동비 데이터는 이 오메가 n이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6은 그대로 쓰고요. 2, 오메가 n이 5라고 찾았네. 10분의 6이니까 0.6이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오메가 t, 감쇄 주파수 찾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감쇄 진동 각주파수 찾는 겁니다. 그거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데이터 제곱입니다. 오메가 n은 5로 찾았고요. 루트 1 마이너스 제동비는 0.6으로 찾았네. 제곱.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4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감쇄 진동 각주파수 물어보면 요거에다 쓰셔야 되고 고유 진동 각주파수 물어보면 요거고 제동비가 얼마냐 그러면 요거고 그래서 세 가지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하시면 돼.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75번 75번도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분수 미분하셔야 되는데 그림의 블록 선도에서 페르포 전달함수 t는 i분의 c에서 h에 대한 감도 sht를 구하래. 요 이제 감도를 구해라 하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주어진 요소입니다.
요 분자에 붙어 있는 게 전달함수예요. 그럼 이제 제역에 주어진 요소에 대해서 전달함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 찾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상에서 블록선도를 줬어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합점 만났고 진행해서 전달 요소 나왔고 출력 나갑니다. 그다음 밑에서 되돌아가는 전달 요소가 또 하나 있네. 근데 주어진 요소들이 G가 있고요. H가 있어. 근데 이 되돌아가는 부분에 보가 마이너스네.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하셔야 되냐면 전달함수 T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전달함수는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행. 니꼬라기를 미죠. 1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프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전향 영로 이득이야.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거나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미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거야. 요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패루프를 잡아. 이렇게 밑으로 돌 수 있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전달해서 패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곱하시면 돼. GL. 그 다음에 전향 경로 이득은요. 입력에서 출력 오른쪽으로 동의 방향 가지고 있는 길을 다 찾는 거야. 그럼 R에서 C로 갈 수 있는 거는 직선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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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방향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건 되돌아가는 거니까 안 돼. 그럼 걸쳐져 있는 거 G밖에 없네. 그럼 이제 전달함수는 이제 구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제 감도 구하는 거지. 감도를 구할 때는요. 전달함수 T로 주어진 요소를 나누시고요. 곱하기. 주어진 요소로 전달함수 T를 미분하시면 돼. 그럼 네 거로 H는 그대로 쓰시고 전달함수 여기 구해놨잖아요. 밑줄. 1 플러스 GH분의 G. 그 다음에 DH분의 D에 전달함수 구한 거 그대로 씁니다. 밑줄. 1 플러스 GH분의 G입니다. 그럼 이거 나눗셈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곱셈 된다.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돼. H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GH. 그 다음에 G죠. 요건 상관없는데 요게 H로 요거 미분해야 되는데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 미분하셔야 됩니다. F분의 G로 돼 있는 이 분수꼴을 미분해라 그러면요. 도트 치면 미분이에요. 분모를 일단 제곱은 합니다. 분수 미분할 때는 분자를 미분해 도트. 그 다음 분모 갖다 곱해. 까꿀로 합니다. 분자는 냅두고 분모 갖다 미분해서 곱해. 그 다음 빼주시면 돼.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곱하기 미줄. 분모를 제곱하래요. 1 플러스 GH. 그거 제곱. 그 다음 이제 분자를 미분하는데 H로 미분하는데 이거는 뭐 H와 관계없잖아.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곱하기 분모 갖다 곱해. 1 플러스 GH. 그 다음에 밑줄. 분자는 그대로 냅둬. G. 그 다음 분모 갖다 미분하는 거야. 1은 미분하면 제로니까 H에 1승 미분하면 1이잖아. 그래서 G만 남네. 그 다음 불을 빼주시면 돼. 그럼 요거는 0 곱했으니까 제로니까 필요 없고요. 요 G 1 플러스 GH하고 요 1 플러스 GH 하나 약분 되겠네. 그럼 여기 1승 남을 거고 이거 없어졌으니까 요 G하고 요 G는 하나 없어지겠네. 그럼 남는 거 GH만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 플러스 GH분의 H에다가 마이너스 G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GH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 1번에 가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전달함수 또 구해야 되고요. 분수 미분도 할 줄 알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조금 이제 복잡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번 보시면 돼요. 블록 선도에 대한 변환이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요. 그 1번하고 2번, 3번은 좌우의 전달함수 출력을 구해보시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x1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전달 요소 G를 만났네. 그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가합점 만났고 뭔가 하나 들어오죠? x2. 이게 빠져나갔어. x3. 그럼 출력 x3를 한번 구해볼게요. x1이 들어가서 전달 요소를 만나면 무조건 곱셈입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x2가 들어오잖아. 그럼 더해 주시면 돼. 그게 출력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 x1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합점이 나왔고요. 진행해서 전달 요소 G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빠져나갑니다. x3. 근데 밑에서 되돌아가는 게 하나 있네. G.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x2랍니다. 그럼 이제 x3를 구해볼게요. x1이 들어갔어. 근데 뭔가 하나 되돌아오네. x2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2의 G가 곱해져서 더해지네. 가합점이니까. 한 뭉탱이로 가서 진행해서 G를 만났으니까 곱셈이야. 그럼 이제 요 두 개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만 같지가 않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렇게 따져보시면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77번 문제. GH라고 되어 있어요. 배루프 전달 함수를 줬어. 밑줄. 뭐라고 주어졌냐면 S의 2승. 바로 열고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값이요. K에 S 플러스 1이야. 해서 정근선의 교차점을 구해라. 정근선이 실수축과 교차되는 점 시그마 구하래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극점부터 구하는 겁니다. 극점은 대루프 전달함수의 극점 구하는 거니까 이 분모가 0인 S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분모가 0이 나오려면요. 요 S에다가 제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 S에다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S에다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제로 나오겠네. 근데 요거는 각각 한 개씩이야. 요거는 S의 2승이니까 0인 게 2개 있다는 얘기에서 2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극점은 2개, 하나니까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점의 수는 4개다. 그럼 두 번째, 0점. 0점은 이제 반대로 하시는데 분자가 0인 S값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분자가 0이 나오려면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개가 있네. 그래서 0점에서 Z는 한 개야. 그럼 0점과 극점 다 찾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실수축과의 교차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2줄. E 마이너스 Z분의 GH의 극점. 그 다음에 시그마. 다 더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GH의 0점. 시그마 하면 다 더하라니. 그 다음 둘이 뺄셈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극점의 수가 4개. 0점의 수 1개. 그 다음 극점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인 게 2개 있으니까 2번 더하시는 거야. 0, 0. 그 다음 마이너스 2인 거 1개. 마이너스 3인 거 1개. 다 더해. 그 다음 빼기 0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이제 정리하면 밑에는 4에서 2 뺐으니까 3이죠. 00은 더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4 되겠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로 돼 있는 거 답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에 가 있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다 써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8번 보시면 돼요. 이 시퀀스 이제 헤로드로 줬는데요. 다음 회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랬는데 회로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져 있는 접점을 보니까 여기가 A고요. 왼쪽에 B 바랍니다. B 접점 준 거지. 오른쪽에 보니까 A 바. B 접점 준 거죠. 그다음 밑에가 B랍니다. A 접점 준 거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릴레이 X에 대한 A 접점을 준 거지.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요 앞에 단자가 두 개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단자고 하나는 마이너스 단자 보시면 돼요. 그럼 전원 이게 공급했다 보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전류가 쭉 갑니다. 그럼 요렇게 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가는 길이. 그럼 전류가 둘로 놀아지니까 병렬로 연결된 거야. 요 두 개는 나란히잖아요. 전류 가는 게 하나니까 직렬. 요 두 개도 나란히니까 직렬이지. 그럼 직렬, 직렬에 병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병렬이면 더하라는 뜻이고요. 직렬이면 곱셈하라는 뜻이야. 그럼 두 개가 직렬이니까 곱셈하시면 되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직렬이니까 곱셈하는 거지. 그다음에 두 개가 병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돼. 그럼 이제 긍정, 부정, 부정, 긍정의 합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뭐냐면 x 커시브 5입니다. 그래서 x 커시브 5와 이건 이제 동시 투입 방지입니다. 그래서 뭐그 인터럽 회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x 커시브 5와 회로다라는 거죠.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어요. 되셨고 그다음 79번 한번 보시면 단위 부계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루프 전달함수 GH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2등 여유가 20dB이래요. 2등 그러면 개인이야. 여유면 마진 M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20이야. 데시벨. 이려면 K의 값이 얼마야 되느냐? K 값 물어봐. 그리고 게르프 전달함수 GH를 이렇게 줬어요. 밑줄 바로 열고 S 플러스 1 바로 닫고 S 플러스 3 분의 K랍니다. 이득을 구하든지 이득 여유를 구하든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절대값 크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메가를 0으로 줬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S는 J 오메가잖아요. 오메가에다 0 넣으면 S도 0 됩니다. 그럼 여기다 0 넣는 거죠. 여기다 0. 그럼 3분의 K가 되겠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득 여유 GM 줬잖아요. 그럼 이득이라고 하면은요. 대루프 전달함수의 절대값 크기 구하는 거야. 그럼 이득이에요. 여유를 구해라 그러면 역수치하는 겁니다. 근데 단위를 데시벨로 물어봤네. 그럼 앞에다 20의 상용 로고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등 여유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20의 상용 로고 하기를 GH의 역수잖아요. 이거 뒤집으시라는 얘기야. 그럼 K분의 3이 되겠네. 그게 얼마 나온 거냐면 20으로 줬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지. 20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이잖아요. 그럼 상용 로고 하기를 K분의 3은 20분의 20은 1이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로그 값을 이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진수입니다. 이게 진수. 요게 미수고 요게 로그 값인데 진수 K분의 3은 미수 10에 로그 값이 지수로 올라가면 돼서 10입니다. 그럼 둘이 자리 바꿔하면 되니까 K는 10분의 3이에요. 그래서 10분의 3으로 돼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요.
로그 A의 X가 Y래요. 그럼 요 진수 X는 미수 A의 로그와 지수값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1, 2, 3, 4에서 요 1번 넣어보고 2번 넣어보고 3번 넣어서 계산기 눌러서 1 나오는 거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